안녕하세요. 여의도 갈글레오입니다. 드디어 터질 것이 좀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금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강보합 상태로 약간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전부 토해내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1.71% 하락한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장대 음봉이 뜬 상태로 보이시는데, 이틀 전 제가 방송에서 지수가 3% 하락한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2%가 하락을 했는데 방송이나 게시판에서 저점 매수 기회가 왔으니 삼성전자라든지 우량주를 대량으로 매수를 해라 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은 외부의 크래시가 이제 막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수가 조정을 줄 수 있는 장세였었고, 그리고 음의 기운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에 현재 내포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들어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아직은 다른 매수 방법으로 매수에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게 익숙치 않다고 하시면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하락의 요인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GDP가 1% 감소할 것이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 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중국에 투자했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이랑 업체들을 잠정 폐쇄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우한 빌미로 시작했던 악재가 세계의 시장을 좀 패대기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가 보이시는데, 이렇게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까지 지금 중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기가 당연히 충격을 받는 것은 확연할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케아가 일단은 지금 영업을 정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또한 중국에 있는 4,300개 매장 중에 절반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은 스타벅스 실제 매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거라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충격은 중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악화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어제 시간으로 1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모델3가 생산이 지연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또한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들마저 중국 운항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하락폭이 금방 끝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지금 근데 보면 1월 21일부터 보시면 우한 폐렴 이슈가 나왔을 때죠.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엄청 털고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개인들이 산 구간이 어디죠? 개인들이 산 거는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이때 개인들이 순매수가 많아졌죠. 그죠? 1월 21일과 이 음봉과 이 음봉에서 개인의 매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외인들은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 기간 20일부터 30일까지의 누적 순매수는 개인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모든 물량들을 다 받아먹은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개인들이 다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신용이 많으면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신용이 1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조 가까이 늘어났고요. 계속 지금 9조대의 신용을 보여주고 있다가 장이 빠지니까 다들 이거에 대한 신용을 땡겨서 매수를 한 모양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 이 신용들을 털고 나갈까요? 아니면 신용을 안고 나갈까요? 아마 외부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의 급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해외 시장이 열리겠지만, 해외 시장이 급반등을 한다고 하면 갭상승을 해서 모두 다 양전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딱히 당분간 구조대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그죠? 그럼 매매 전략은 평소와 다른 전략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상승장에서 했었던, 횡보장에서 했었던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하락장이나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동일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 좀 힘든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를 손절하고 종목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끝나고서 기사가 떴습니다. 2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폐렴 관련 종목들이 다들 연신 시간의 상한가를 찍어줬고요. 내일 또한 상승의 폭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일단 제가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패턴은 급등한 종목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대장급 급등주를 매수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 기존의 매매 패턴이 급등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이럴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지양하는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한 1주나 2주 정도는 그런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페렴 이슈가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가량 됐죠. 재료가 완전 소멸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슈가 터지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눈과 귀를 많이 의식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사의 눈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 및 거래량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대장주 중심으로 좀 볼까 하고요. 메디앙스 같은 걸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에서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5일선을 터치만 해주고 5일선까지 지지만 해주고 바로 튕겨져 올라갔죠. 이런 종목에서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익을 더 확실하게 주고 손실 또한 바로 순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로스컷을 설정을 해놓고 일하고 있으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방향은 상승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잡냐,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봉을 펼쳐서 보시면 30분봉이라든지 5분봉을 펼쳐 보시면요, 저는 매수를 할 때 이평선을 가지고서 이평선 어디에 있는 종목들을 산다 안 산다 라는 부분보다는 캔들의 이제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걸어 놓고요, 그 흐름을 깨면 매도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키움 어플 상에서도 로스컷을 걸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매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때 상한가를 치고 요렇게 해서 상한가 친 날은 절대 안 잡고요. 상한가를 치거나 시세를 크게 준 날은 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을 주려고 하는 캔들의 모양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을 땐요, 이렇게 분봉을 펼쳐서 보시면 지금 이 캔들이 어느 구간대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지 확인이 되세요. 지금 보시면 어느 구간이겠어요?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런 종목들에서 한 번 내려갔을 때는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반등이 나가면 반등이 이제 뭐 절반만큼 상승을 했죠. 절반만큼 상승을 하고 다시 또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죠. 그죠? 그럴 때 지지 구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걸어줍니다. 매수를 걸어두고 걸자마자 바로 매도를 걸어놔요. 매도는 어디냐? 단순하게 접근을 하세요. 매도는 여기서 보시면 최저점은 여기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12,100원에 샀습니다. 12,100원에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까지 깨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얄짤없이 손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진원생명과학을 보시면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종목도 지금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웰크론이었나요? 웰크론이 과열 종목이었었나? 그때 얘네들은 한 방에 털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량이 확 죽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한 방에 털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현재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보이실 거고,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나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 지금 5일선 위치나 아니면 분봉으로 펼쳐서 보세요. 분봉으로 펼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캔들이 겹치는 구간이 어딘가요? 캔들이 겹치는 구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1단, 2단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지금 겹쳤죠. 그죠? 근데 이 구간까지는 아직은 전날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종목은 만약에 제가 매수를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놨다 라고 하면 이때 매수가 체결이 됐겠죠. 여기서 단일가 매매는 움직인다고 해도 일반적인 트레이더들도 이 금액에서 체결을 하고 매도를 할 겁니다. 손절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 자리, 손절 라인은 이 자리, 지금 4,000원대죠. 좀 빡빡하게 잡는다고 하면 4,200원대까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저는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4,200원이 어디냐? 여기였겠네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탁 체결이 됐어요. 4,700원쯤에 4,700원쯤에 체결이 됐는데 손절 라인을 이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손절. 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매매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단양봉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할 매매는 이제 지수와 역행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 오늘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종목이 1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고점 구간에서 계속 고점 구간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어제 엊그제가 지수가 이렇게 빠져도 하락을 하면서 4%가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그 갭을 메우러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양봉의 캔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제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 고점의 꼭지까지 올라와 있는 종가 상태죠. 그러면서 오늘 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지수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캔들은 사실상 얘는 조금 역행을 하는 듯한 캔들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6% 단양봉이 떴습니다. 그죠? 제가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단양봉에 집중을 해라. 3% 6%짜리 단양봉짜리가 진짜다. 왜냐면 7% 8%씩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요. 그죠? 부담스러운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져봤자 뭐 크게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돌려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자리가 좋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전날 보시고 3%에서 6% 이상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유형의 차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종목들은 시장에 역행하려고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보시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도 관심 종목이라니 뭐니 이런 거는 안 올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올렸다가 다른 분들이 샀다고 하면 손해를 보면은 저는 손절하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계속 물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자체를 이제 올리지는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아까 이렇게 3%에서 6% 정도 그리고 이렇게 6%에서 1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을 좀 빼서 봤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대형 포장도 보시면 추세선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양봉이 떠줍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EDGC도 오늘 보시면 이 종목도 사실 좋아요. 제 주변 분들도 많이 사기는 했지만 EDGC 보시면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있고요.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 바닥을 벗어나는 양봉이 보여주고 여기서 조정을 주는 캔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조정의 캔들을 보여주고 오늘 상승을 했죠. 그죠? 이 종목은 사실 개인적으로 내일 더 좋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TK케미칼 이 종목도 여기서 갭을 띄웠지만 이 종목도 계속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저항대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한방
또 쏴주러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쏴주면 뭐 거래량도 그렇고 이때 보였었던 거래량 하며 뭐 종목 자체는 이 종목도 뭐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도 오늘 종가가 전일에 이제 그 최근에 캔들들을 다 먹어버리는 5%짜리 양봉이 딱 떴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뭔가 의미심장한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뭐 추천 종목 아닙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셀렉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스코넥도 이렇게 계속 뭐 보였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 종목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가에 사실 소량만 사봤어요. 최근에 캔들이 이때 빵 쳐주고 올라간 다음에 보시면 저 이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 계속 거래량을 키워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네, 최근에 캔들의 흐름은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의 캔들의 흐름은 평범한 캔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것도 근데 내일 치마리가 없으면 이 종목도 뭐 정리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6%짜리 가는 애들이 계속 갈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하락해서 추세 터진 애들은 계속 하락할 거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애들은 계속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캔들들만 좀 모아서 보세요. 뭐 이제 검색식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 제 블로그 적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뭐 3% 6% 이런 단양봉짜리는 뭐 쉽게 만들 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겠다고 하면 와서 검색식 다운 받아 가시고 뭐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뭐 저야 뭐 감사하죠. 보는 분들이 제 유튜브는 지금 뭐 100명밖에 안 돼요.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검색식도 아니고 그죠? 이게 봐보세요. 지금 가는 애들은 계속 가요. 안 보여서 그렇지 갑니다 계속. 얘도 좋아 보여. 얘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JLK 뭐야 이거? JLK 인스펙션? 예. 이름도 참 뭔가 꾸리하긴 한데 이 종목도 이렇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얘도. 예. 뭐 주주분이 계신다고 하면 뭐 좋은 종목 들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뭐 이제 단양봉이긴 한데 조금 추세가 살아있진 않은 이런 거는 뭐 버리는 종목이고. 예, 하여튼 오늘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유튜브는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금요일이니까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증시도 꾸리꾸리해서 변동성도 큰데 거기다 대고 금요일까지 되니까 뭐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뭐 2200선까지는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2100은 유지를 하면서 되돌림파가 나와주고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로 모양으로 가주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견고한 조정은 거쳤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이 깨지고 지금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신용장부 또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상승은 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제 지수에 맞춰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우한 폐렴 때문에 지수가 조금 싱숭생숭한데 계좌는 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갈길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